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공장 3월 이제 세 번째 주간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주간별로 그 주간 핫이슈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드렸었죠. 근데 이번 주는 별도로 제가 일부러 하질 않았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요일장 마감 브리핑,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장 맥락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 그리고 뭐 다우지수라는 글로벌 시장 자체가 지금 변곡점 부분들이 지난주부터 나올 수 있다는 코멘트 드렸는데 반전 포인트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보다 큰 시장 부분의 흐름 부분들이 더 중요해요. 이게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모든 투자 심리라든지 방향성,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 여기를 포커스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금요일장 마감 브리핑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꼭 필청취, 주간하고 그 다음에 마감 브리핑 부분들을 1차적으로 한번 다시 꼭 다시 청취하셔서 가이드라인 부분들을 좀 잡아 두셨으면 좋겠다. 단기적으로 아니라도 중기 흐름 부분에서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꼭 금요일장 마감 브리핑을 필청취를 하시기를 권유드린다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요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결정이 됐어요. ECB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의 양적 완화, 아베노믹스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본이 이제 다음에 올림픽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일본을 미국이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라인을 잘 탔다고 그럽니다. 미국 라인에 딸랑딸랑 하면서 잘 붙어서 미국에 딸랑딸랑 하다 보니까 일본은, 환율, 엔화를 푸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올림픽이라는 큰 이벤트도 잡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 자체가 10년 이상의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돈을 풀면서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대가는 받았으니까 미국 국채를 사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소방수 역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거기에 지금 부수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새로 이제 시작이 되면, 뭐큰 건수는 없어요. 큰 이벤트는 없어요. 지난주에 20이라든지 BOE가 있고, 뭐, 그다음 체크를 한다 하면 3월 13일 정도에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 3월 15일은 슈퍼주총대입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이 기업들의 주총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배당이라든지 뭐 현금 배당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와주면, 그리고 그걸 결정을 하면 그 회사들은 단기 모멘텀 부분들을 받으면서 반등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지금 일정상으로는 EU 재무장관 회의 자체가 더 크고, 다음 주보다 그 다음 주가 더 중요해요. FMC하고 그 다음에 EU 정상회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지난주에 어떤 영향권 내에서 계속 순항하는, 종목군별로 기관의 매수라든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일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단 키워드 부분들은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보호무역 점차적으로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워낙 공화당에서 게리콘 그 국가의 위원장이 사인 부분을 하면서 공화당의 반발 부분들이 심하다 보니까 트럼프도 약간 제스처를 좀 풀어주는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협상 카드로 계속 썼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처음에는 뻥카, 상당히 큰 걸로 겁을 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협상 카드 부분들을 완화시켜서 가져와. 지금도 마찬가지죠. 단일 관세 부분들 다 한다고 했다가 오방, 너희들은 안보 거기에 큰 상관 부분 없어. 그래서 멕시코, 캐나다, 그 다음에 이번에 호주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물론 이제 그 조건 부분들은 있어요. 나프타가 잘 진행이 됐을 경우는 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원래대로. 그게 어떻게 보면 협상 카드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대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미국이 TPP라는 걸 탈퇴를 했습니다. TPP를 탈퇴를 했는데 이 TPP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일본의 주도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딸랑딸랑이 일본이 TPP 부분들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사되는 효과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대략적으로. 첫 번째로 우리가 그 2월달도 계속적으로 코멘트 드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 드렸죠. 사드 영향국 극심 찍었다. 이건 풀릴 수밖에 없다. 그래도 12월달에 한중 정상회담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중국 전인대가 지난주부터 전이 진행이 되면서 중국 전인대에서 어떤 흐름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장기 집권이 시작됐다겠죠. 15년은 기본인 것 같아요. 앞으로 15년입니다. 이제까지 5년을 진행했고 앞으로 15년 이상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장기 집권, 그만큼 강력한 고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했죠. 거의 마오쩌둥급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협력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5년 동안 부패 척결 부분들 하면서 그 반대파를 숙청을 좀 했고 그 다음에 거의 1기 집권 1기에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부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부채를 뭡니까 구조조정 부분들을 하면서 향후 10년 이상의 장기 드라이브를 걸기 전에 워밍업 부분들 내부 정리 부분들을 싹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헌법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죠. 그러면서 TPP라는 부분이 확대가 되면서 이 반사 효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 남미,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일본이 약간 급해졌어요. 자기가 주도권이 없으니까 중국도 이걸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중국은 어떻게든 이제 사드 관련된 부분이 해결되니까 지난주 후반에 관련 종목군들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죠. 이건 계속 그 추세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사드는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미리 얘기를 좀 드렸었죠. 여기에 반대로 또 플러스 알파로 볼 부분은 뭐냐면 TPP가 확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 주도예요. 일본 주도의 TPP가 확대가 되면서 여기에 반사 효과 부분들로 한중 FTA 부분들의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 각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계속 상충이 됩니다.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바로 상충이 되는 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다 파급 효과 자체가 뭐 1차원이나 3차원, 4차원 정도로 계속 확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우리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를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단 여기에서 볼 부분이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 부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셈법의 결과가 주가예요. 주가의 흐름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대략적인 움직임 부분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후반부터 외국인 기관, 외국인들의 이미 물량 부분들 매집이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하고 카카오톡의 그 KRX 300 관련된 그 링크 그 부분들 올려드렸죠. 그 부분 한번 쭉 읽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은 곡간을 채워놨는데 기관들은 곡간이 상당히 많이 비웠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곡간 채우기 전략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중후반 정도에 하나 아침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정사업본부가 작은 배분 부분들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면서 누가 작은 부분들을 받았으니까 집행을 해야 되겠죠. 집행하려면 매수를 할 수밖에 없죠. 수익률을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금 자체가 중기 자금 부분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가치주하고 성장주 쪽 가치주 쪽에 배팅 부분들을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부분들이 보호무역이라는 부분이 보호무역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리 인상 속도 이 두 가지 불확실성 부분이 계속 해소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의 반등 부분들이 더 크게 나오면서 기본 포인트는 뭡니까? SK하이닉스의 실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신고가,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예전에 실적이 우량할까라는 종목군들이 가장 먼저 움직여줬어요. 가장 먼저 움직여줬다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시장의 주도주고이니까. 시장이 보호무역이나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에 벌벌벌벌 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자, 우리는 실적이 되니까 그리고 이 보호무역이라든지 금리 인상 너무 큰 문제는 아니야 라고 먼저 시장 분위기를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 부분들 좀 했어요. 그런 데다가 이제 이번 주에 그 주총 슈퍼 주총데이 부분들 좀 진행이 되죠. 그래서 기본 포인트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은 계속 실적 관련된 주 그리고 이런 얘기를 금요일장 마감 브리핑의 제목 부분으로 잡았어요. 코리아 대운의 시작일까? 저는 그 부분에서 작년 7월부터 방송을 한시적으로 뭐 3년 정도 진행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동사항 부분은 잠깐 중간중간에 소음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주식 시장이니까. 근데 그 소음을 보고 우리가 포기를 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역발성으로 역반전 포인트 부분들 잡느냐는 어차피 투자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누가 포커스를 하느냐가 포인트겠죠. 근데 실적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어플라이드 머트릭스의 신고가 가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고가 여기에 그거 외로 코리아 대응 부분들이 시작되면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트로이카 관련된 종목군들 은행, 증권, 건설 이 종목군들도 집중적인 매수 부분들이 좀 들어오고 있죠. 뭔가 하나의 포커스가 먼저 그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가이던스 부분도 올라왔다면 이 기대감 자체가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느낌 부분들이 좀 있죠.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하셔야 될 부분들은 그 부분에 포커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번 주는 지난주에 긍정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종목 장세가 좀 더 강화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양쪽을 다 보고 싶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왜? 2월달 우리가 2월달 1월 후반부터 2월달 내내 주가가 종목군별로 틀리지만 30에서 40% 30% 전후의 하락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하락을 만들었던 요건 자체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하면 나머지 종목군들이 기술적 반동으로 최소한 30에서 절반 50%까지 반등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 포커스를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매매 부분들을 확대를 하는 그 전략 부분들을 유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침 타이밍 부분들이 좀 잘 맞았습니다. 관련 그 높은 부분들을 진행했고 거기에 대한 1호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코리아 대운의 시작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부분들이 된다면 금요일장 마감 브리핑 부분들을 다시 청취를 해주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3월 세 번째 주 주간 전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